자, 대구를 사랑하는 두 청년의 대담한 썰풀이 대담하소 시즌 3 네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2주가 흘렀나요? 아니죠? 일주일 만에 찍는 거네요. 그죠? 일주일 조금 넘은 일주일 반, 조금, 열흘, 네. 열흘, 하루. 총선 끝나고 다시 찾아뵙습니다. 네. 총선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총선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을 거니까 접어두기도 하고, 우선은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대구 청년 두 분을 모셨는데, 원래는 3명이 오기로 했는데 2명이 했습니다. 우리 즉흥 친구들 모셨습니다. 즉흥 한번 하고 갈까요? 하나, 둘, 셋! 즉흥! 즉흥 친구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예. 좋았겠다. 우리 정연우 의원이 예전에 운영하던 바에 DJ를 했던 우리 최범석 군과, 그리고 제 대학교 후배이자 함께 맨날 클럽을 다니던 클럽 말고 밴드도 하고 드럼도 치고 보컬도 했던 우리 이대일 군 모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대구에서의 청년 정치, 그리고 청년 정치의 실종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치 얘기 별로 이거는 좋아한다. 우리 정치파, 우리 빨갱이파. 그리고 여기는 가능해요. 이거 빨갱이. 네, 괜찮습니다. 이거 빨갱이 우리 쪽 우리 라인. 내 삶은 고려해주지 않는데. 그다음에 여기 생활보수라 하면 그쪽이 아니 그냥 네. 생활 보수예요. 네, 네, 생활 보수. 오해가 많으실 수도 있는데. 생활 보수. 보수면 어떤데? 생활적인 보수. 그러니까 샤이 보수. 가부장제도 진짜 오바됐다. 우리가 사람 만든 그런 사람 사실. 그래서 인정하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홍준표 파이팅. 작가님 황지표. 그러면 뭔가 산으로. 대구에서 처음 봤어요. 대구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 지금 가면 쓰고 계신 거예요. 텐션 없지. 어쨌든 이번에 총선 재미없네. 보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나이를 먹고 나서 개표 방송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점점 20대 초반에 비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관심이 거죠. 가지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내 생활에 거의 그냥 직접. 이게 이제 생계인이 되면서. 네. 확실히 다른 게 저는 20대 중반부터 진짜 약간 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총선 때 되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건 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요. 이번에 총선에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 우리 뭐 어떤 당이 많이 됐다 이 얘기는 좀 접어두고, 네. 청년으로서 봤을 때 20대 30대가 정말로 또 조금밖에 후보 자체도 없었어요. 사실 주위에 20, 30대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많이 당선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많이 당선이 안 되니까 우리가 관심 없는 걸까?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일정은 원래 관심이 많았고, 이거는 점점 돈을 벌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지는 맞아요. 저는 딱 그런 케이스고. 세금 내다 보니까. 네. 또 참고로 두 분이 의료계통 종사자입니다. 우리 과 후배고 임상병리과고, 네. 지금 간호대학교를 새롭게 가서 지금 간호대 학생이고, 그죠? 대신에 간호대학을 가서 지금 뭐 평생의 반려자가 되실 분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려고 받는 강의구나. 대신 10살 차이. 어? 9살 차이. 9살 차이. 아니 뭐 그러려고 그러려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20대 초중반에 이제 대구에 사는 여성분들의 생각이 내는 것도 많이 있겠다. 제가 담아왔습니다.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역시. 그러면. 제가 지금은 4학년인데 32살입니다.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 대구에 대한 이제 정치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제가 4학년이니까 그냥 사실적으로 생각해도 23살 그냥 20대 초반들이랑 제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다. 어쩔 수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치적 상향에 관심을 두기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 학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자기의 스펙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솔직히 정치는 그들 삶 속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만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들은 그냥 주워 들은 거 그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만 이게 전체적인 20대 초반을 다 대변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에는 딱히 정치가 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나마 좀 더 정치에 관심이 생겼던 건 박통의 이제 탄핵 시점이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한참 대구에서도 저희가 그거 막 시위도 하고 촛불 시위 했죠. 촛불 시위 했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참여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냥 듣기로도. 그래서 저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 이 친구들도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인드로 이제 알아볼 수는 있겠구나 했지만 딱 그때 뿐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저희 MB 정부 때는 그게 맞나? 오셨네요. 그걸 갖고 있는 한 명이 와서 90년대생.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90년대생이 왔습니다. 자, 새로운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즉흥의 막내 우리 90년생 무슨 준호고? 김준호? 김준호 군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좀 빨리 왔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왔네요. 7시 반이 안 됐네. 20분 만에. 20대 초반에 정치 관심도도 얘기했는데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사실 대구 부산 지역은 그 20대의 보수화라고 하는데 저는 보수화는 걱정하지 않거든요. 보수화는 될 수 있어요. 보수적인 타산관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0대 1배화. 이게 좀 저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10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에서부터 와서 20대에 아주 그 가치관이 아주 장착이 돼서 20대 후반 30대 오면 꼰대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일베들이 특히나. 그들의 입김이 센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센 얘기라니까. 근데 이게 주도적인 지층이겠느냐. 알잖아요. 우리 왜 그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서 막 댓글 다는 사람 사실 0.1%도 안 되는데 여론은 10% 이상 되는 것처럼 주도를 하고 그러면 정도 알겠나. 주변에 좀 있어요. 사실 저는 뭐 이정현 의원은 옛날에 우리 좀 더 어릴 때 그러니까 왜 일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일배에서 나온 정보를 수급하고 있는 친구가 맞다는 정도는 두세 명 봤거든요. 그 사실은. 딱 두세 명. 네. 딱 주위에 두세 명 정도인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거기서 한두 명. 드러내는 사람은 진짜 없거나 한 명. 이 정도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거를 항상 찾잖아요. 그죠. 언론도 그렇고 항상 더 자극적인 거. 근데 일베라는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기 때문에 주위에 100명의 사람 중에 한둘만 있어도 그 이야기 전파력이 되게 높다고. 맞죠. 그냥 그 정도인데 일베의 숫자 자체가 그렇게 극강은 아니다. 절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를 보면서 저는 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뭐 대구 비하나 이런 게 아니라 대구의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미래통합당을 찍은 상태잖아요. 사실상 그게 이 대구 지역과 일베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더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20대의 여성들의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60%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의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그 미래통합당보다 조금 더 높거나 뭐 어디 쪽에서는 대구 정도는 아예 더 초진 낮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40대, 47 정도로.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20대들이 보는 민주당, 20대들이 보는 미래통합당 어떤 건지. 아무래도 민주당 계열보다 20대 남성의 이제 그 당 지지율은 아무래도 미통당이 좀 더 세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라는 거는 워낙 좀 많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가 20대 초반이라면은 저희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제 약간 낮은 사회적 단계 대학에서 저희가 사회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저희도 20대 때 그랬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 나쁜 사람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 그 사태에 이제 촉발시켰던 게 저희 조국 사태가 있습니다. 저희 그 사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그 파행이 컸어요. 진실 관계를 떠나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언론의 이제 공격적인 태세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태 하나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기회의 공정성, 그러니까 평등, 균등함을 잃었다. 이거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반발심으로 이제 문정부에 이제 저희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되게 20대들이 좀 많이 이제 반대를 한다. 그와 비롯해서 그 기회 공정성과 비롯해서 저희 일자리 문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무래도 20대 남성은 조금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페이가 가장 크죠. 왜냐면 대구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맞물려서 저희 대구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대구에서 많이 탈출을 하고 있다. 이거는 수치상으로 나오고 지금 현재 대구가 245만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진짜? 네.
네, 네 통계 매해 거의- 매해 10,000명씩 나가니까. 네. 망했는데 거의. 양질에 일자리 없으니까 나가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질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일자리에 취직하게 되고 양질의 이 일자리를 가졌다는 뜻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시장 경제에서 살았다도 되지만 정부가 이제 뭐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걸 폈던 거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득을 못 얻던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가 똑바로 일처리를 안 한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힘들게 하느냐 반발심이 분명히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안에서는 청년들의 그 민주당을 싫어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거 분석을 하거든요. 되게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맞아요, 진짜 맞다. 전체적인 공감대가 대구의 어떤 전반적인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뭐 대기업 유치가 됐든 어떤 게 됐든 뭐가 있어야지 그걸로 인해서 청년들 먹거리가 생겨서 청년들이 유출 안 될 거고 그나마 남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 우리 준호 군 같은 경우에는 춤추는 공연 하잖아요. 네네. 대구에서 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만 하잖아, 그죠? 네. 이 친구가 춤을 추는 팀을 취미 활동이죠. 사실 뭐 돈 네네. 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서울에서는 그 춤추는 버스킹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활성화가 잘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주 잘 돼. 그런데 대구에서 공연을 안 해요. 재밌죠?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서 취미 활동하는 친구인데 공연은 서울에서만 합니다. 왜입니까? 일단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좀 서울에 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이제- 심하지 진짜. 네. 공연이라는 거는 결국 예술이란 거는 이제 누군가 이제 봐주는 그 고객층 같은 그런 게 존재해야 되는데 대구는 일단 뭐 시민의식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좀 크게는 신경 많이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활성화가 서울 쪽에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뭐 민주당이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당이 계속 집권해왔던 이 도시가 이렇게 침체된 게 저는 그게 되게 큰 원인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한 당이 집권해왔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는가? 혹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왜 바뀌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 선거 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보통 선거 유세를 하면은 당 고위부나 대표나 좀 이제 사람 많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지원 유세를 갑니다. 웬만하면. 맞아. 근데 이번 대구 보세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누가 내려와서 지원 유세를 했다 아니면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고요. 완벽한 지역 정답.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게 왜냐 이거는 보수에서는 너희들이 날 뽑아줄 거라는 그냥 강력한 믿음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내보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걔들이 포기했다 이건 아니야. 포기했으면 아예 공천을 안 했지. 그랬으면은 다만 대구는 너무 버려진 도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양당 되고 모두에게 약간 그렇죠. 버려진 도시가 그 되고 범석이 있다. 생각에는 어떤 20대 혹은 청년들의 좀 공통인 생각일까요? 대구는 버려진 곳이다. 20, 아니 30대. 더 그렇게 따진다면요. 아까 말했듯이 조국 사태와 더불어서 그냥 저희 2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에서 이제 첫 직장인 된 지 얼마 안 된 세대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영향을 어디서 가장 많이 받느냐? 그 친구들이 정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언론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결국. 그렇죠. 부모님 아니면 그나마 정치를 좀 잘한다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결국 부모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저희한테는 그 20, 30대들은 보수층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하라는 게 이제 이미 머릿속에 사파가 돼 있어요. 세뇌가 돼 있죠. 이것도 되게 사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네요. 되게 좀 진짜 좀 사회과학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20대들은 부모님들이 보통 50대 세대니까 50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을 이제 지향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다. 저도 사실 그런 동생들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대일군도 저는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저희는 약간 또 저희 아버님은 아니 아니었구나. 아주 다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진짜 신기해. 고령 태생이신데 노무현을 좋아하십니다. 네. 근데 니는 왜 그래? 이제 어쨌거나 이게 제 동생 수고하셨습니다. 네. 늘 하던 짓이 안 갑니다. 25세에서 32세 동생들 만나보면 정치 잘 모르는데 딱 범석군이 얘기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게 내가 꼭 잘못된 정보인데 얘기해주면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게 이 집으로 진짜 생각해보면
저 같은 40대는 아직 자식이 없지만 40대를 부모로 둔 지금 10대 중후반 친구들은 또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게 그 나이 대 친구들이고 무슨 말투야? 그 나이 대 그 밖에 없는 나이. 말투. 응, 우리- 말투가 우리 지원 유세 얘기 나왔는데 우리 범석군 왔으니까 유세 한번 해주실까요? 아, 갑자기 재간둥이거든요, 재간둥이. 우리 저기 말하지. 대통령의 유세, 지원 유세 한번 해주시면. 자, 조회수 들어보고 왠지 안 될지.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 들려요. 어차피 편집하면 되잖아 안 되면은. 그렇지. 자, 문재인 갑시다. 서로. 바로 현재 전직 대통령 문재인.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힘든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까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잘라야겠다 이거 못 쓰겠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편지 한 2초만 남았 2초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수 한번. 야, 안철수 잘하잖아. 나 안쳤으면 졸라 잘하지 내가. 안철수 안철수 맞습니다. 갑니다. 우리 대구에 와서 봉사활동 만나셨잖아요. 기부 성공 지금 극찬하시더라고요. 자, 카메라 보고 앉아. 즐거운 국민의당.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후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에 내려와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했으나 사람들은 절 지지해주지 않더라고요. 간만에 또 술 MB 먹고 한번 진짜 재밌는데. MB. 또 해야 돼요? MB까지? 팬들까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MB가 맞습니다. 이 보안이라고 해서 다 전부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다 거짓말인가 아십니까? 성대가 약해요, 이거. 성대가 약해서 이거 말 못해. 좀 구체적으로 그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봤을 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제 그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올라가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됐어요. 또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에서 류호정 씨,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전영기 씨, 20대들이 이제 비례대표. 그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성비 할당보다는 저는 그 세대 할당을 해야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세대 다시 한번 성비 활동도 중요하지만 예, 청년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 세대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진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오히려 진짜 100명 이렇게 있어야 된다. 저는 거의 그 정도로 궁금한 게 이것도 생각해요.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족스러운 정당이 혹시 있습니까? 미래당은 아예 청년을 표방하는 이제 정당이잖아요. 하지만 세력이 너무 적으니까 청년들의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제 평가였거든요. 그런 거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성 정당은 그런 걸 무시하고 새로 뭐 그런 거를 추구하는 세대를 뭐 새로운 세대를 영입하는 이런 당들은 또 그냥 그 자체가 작고 힘. 그죠. 그냥 그래서 뭐 이건 게임이 되나 이런 생각. 사실 뭐제 개인적으로도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당의 공천에 있어서 되게 불만이었어요. 뭐냐 하면 장경태 위원장이라고 진짜 민주당에서 커온 진짜 제대로 된 정당에 키운 청년이에요. 그분이 이제 공천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괜찮은 의료인 출신의 여성 후보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대구에까지 둘 경선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떨어지고 장경태 후보가 돼서 이제 의원이 됐거든요. 그분이 떨어지고 대구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 달 가까이인가. 정말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불만이 또 청년을 그렇게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사실 정말 너무 아쉽지만 이게 이제 민주당도 청년을 키울 생각이 있는가? 그 정도 후보면 다른 세대랑 경쟁시켜도 될 건데, 그렇다면 저는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거든요. 경선 떨어지고 쿨하게 딱 경쟁도 지지한다 하시고 대구 내려왔거든요. 그런 여성 후보를 잃는 거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마인드도 있으시고 의사 훌륭하시고.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그 의사 알잖아요. 우리는 보건계 쪽 의료계 쪽은 알잖아요. 의사가 자기 기득권 버리고 나온다는 건 맞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입견이 저도 있어요. 조금. 지금도 사실은 그 의사협회랑 조금 싸우고 계시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의 클래스. 협회가 지금 의사들을 모두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인재를 키워낼 사실 생각이 있는 거, 저는 사실 되게 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프죠. 말씀하신 연결해서. 국회 평균 나이가 20대에 이전에 이제 지금 21대고 20대 지금 이제 마지막인 20대가 55.5세고 21대에서 54.9세가
되어서 조금 젊어졌습니다. 0.6세 젊어졌네요. 저희 국회에서는 평균 나이가 40대였어요. 그러다가 1985년 우리 태어날 때쯤에 85년에 50대를 넘어서서 계속 50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그죠. 국회 나이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2명에 30대가 몇 명이죠? 뭐 8명인가요? 8명 정도 당선됐다고 하니 300명 중에서 10%가 30명일 거잖아요. 10%니까 뭐 한 5%도 안 되죠. 뭐 4% 정도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30대가. 30대 정치적으로 뭘 가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회가 30대를 위해서 이런 거 해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정말 그냥 딱 그거죠. 30대 열심히 일할 나이. 이게 너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반복이에요. 그냥 무조건 일자리입니다. 장경태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 저랑 뭐 친구로 지내자고 해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장경태 당선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대학을 가서도 공부 뭐 장학금 타고 학생회장도 하고 경제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저와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서 또다시 결혼 문제, 또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국회는 0.6세가 젊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했듯이 세대별 어떤 자릿수를 주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또 반대 생각으로는 20대, 30대가 들어갔을 때 장점이 확실하게 있을까요? 단점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살짝 꼰대스러운 마인드로 봤을 때는 20, 30대 경험 부족이라는 거는 좀 드러나는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20, 30대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20대, 30대가 들어가서 지금 피선거권이 25세부터 있으니까 제일 어리게 들어가면 25세가 될 수 있거든요. 25세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걔가 뭐 꼰대스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가 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깨는 게 우리나라 정치, 청년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30대 총리들이 대부분이잖아. 우리는 여기 적혀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40대 이상부터 등록할 수 있는 거 헌법이잖아요, 아시죠? 근데 외국에는 30대 총리가 있어요. 30대 총리에 이번에 그 호주였나요? 총리는 여성 총리인데 출산까지 했다고요. 예, 하죠. 총리 상태에서 출산을 했어요. 30대면서. 그리고 장관들이 다 30대 여성 장관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30대 총리가 30대 장관들이 뭘 하길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결정적인 차이가 저 요즘 이 코로나 전국 이후로 외국보다 우리가 낫다는 생각, 저는 약간 살짝 또 약간 민족주의적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시민 의식 자체부터 그렇죠. 이게 그냥 클래스가 다르구나라는 나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 안 하는 부분이냐면 100% 맞는 게 뭐냐면 개인기는 국민 하나하나의 역량과 수준은. 근데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엉망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지향적이라서 가지는 또 지금의 또 사태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장점이죠. 하지만 그게 시스템 못 만드는다는 건 핑계로 가면 맞아, 안 진짜 돼요. 근데 뭐 노동도 항상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무조건 시스템이 폭망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거는. 그 중에 그 대일군이 얘기 잘한 게,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인은 지금 20, 30대에 준비 안 되고 국회의원이 지금 당선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때 나이 때문이 아니라 경험 때문이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냥 수상적인 경험이 아니고 정치를 해온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의 20대, 30대 총리들,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차곡차곡 정치의 경험을 쌓아오고 있는,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뭐 쌤들한테 반박 하나 하기 힘들잖아요. 특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이정현 군도 의원도 어떻게 낙하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다른 경험을 해왔지만 정치 경험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뭐 사회 경험이 정말 운 좋게 도움이 돼서 빨리 습득하고 빨리 성장했지만 사실 아닌 분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진짜 어릴 때부터 정치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고 부대끼게 정말 부대찌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 사실은 이런 거 아니에요. 친한 형이었는데 그 뭐 구의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구의원 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알게 되고 소통되는 게 사실 있잖아요. 엄청 크죠. 이거 네. 진짜 큽니다 이거. 그럼 실질적인 뭐 지역에서 이 정치 활동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 건 뭐
서로 연락하면서 이런 현안이 있다, 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그냥 우리 지역구에도 작은 국회가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제일 컸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나이 때 구의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대, 60대니까 아예 뭔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나마 또 연결된 얘기인데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형들이 의원을 하니까 아 이게 우리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게 느끼는 거죠. 이게 30대 초반이 되고 20대 후반이 됐을 때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또 뭐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괜찮았던 게 뭐 인물적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막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청년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뭐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도 뭐 큰 거대 양당이든 어디든 이제 청년을 키워낼 수 있는 인턴제도 이런 거 좀 있으면은 그런 그때부터 이제 개발해서 나오면은 한 30대부터 이제 이 나가고 한번 싸우고 온나 이러면서 좀 더 키워서 좀 써먹어 봤으면은 어떨까? 그리고 막 지역구 같은 만약에 이제 지선 때도 어느 정도 할당제 저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좀 제일 불만인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또 그 작가님 잘 적어놓으셨지만 386 세대도 그랬고 아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30대인가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령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는 줄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막말로 왜 이등병 때 내 후임 있어가지고 병장 때도 후임 쫙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등병 때부터 병장 될 때까지 후임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청년 세대가 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20대 30대를 판단력이 부족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저는 20, 30대 판단력이 훨씬 높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경험이 부족할 뿐이지. 근데 그래서 자기들은 30대부터 해놓고도 사실 40대 초반에 구청장 되신 분도 주변에 많거든요. 제 나이 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 연세가 드시면서 진짜 뭐 나쁜 얘기지 못된 얘기지만 안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키우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장시키려고 가치를 안 믿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건 시스템적으로 좀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션을 두든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진짜 20, 30대한테 진짜 기회를 줬을 때 하긴 안 줘놓고 어떻게 안 되는지 압니까? 사실은 20, 30대가 사회의 중심이 돼. 우리 때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 컸거든요. X세대 막 이렇게 사면서. 근데 지금은 너무 목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좀 작으니까 아예 지워지는 세대. 그리고 제가 제일 받는 게 열심히 살아봐, 뭐든 해봐. 어떤 기회도 안 주고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열받는 거. 자기들이 그 입장에 대보지도 안 하면서 자기 제일 잘 나갈 때 경제 성장 시기에 뭐 해놓고 내 때는 말이야 라떼 얘기하고 그죠.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약간 짜증나요. 그막 그냥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그냥 어디서든 들어갔다 이런 거. 그죠. 마치 지금 20, 30대를 일 안 하려 하는 뭐 게으른 세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으른 사람들 모든 세대에 다 있죠. 하지만 20, 30대 자체를 그렇게 모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병원 들어가보면 알잖아요. 한 50대 이상 과장 팀장 이상급 과장급 좀 되신 분들 보면 사실은 그분들은 대학 졸업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 취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실 거고 지금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보통 다 특수직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토익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본인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사실. 본인도 하면 인정한다. 술 먹고 토론 많이 받겠지만 토론. 우리 뭐 또 하고 싶은 말 이제 한 마디씩 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데. 오늘 참 재밌는데 아직 벌써 끝나네요. 저도 1시간이 넘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가 오프 더 레코드 해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조금 하기 힘든 말이. 또 여성 문제니까 나 혹시나 잘못 약간 텐션을 위해서 약간 내가 농담하는 것뿐입니다. 작살나는 애 여성주의자 내 한 명 데리고 온다 내 있어요? 니 까이게 내.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 있어? 약간 여성분이시죠? 당연하지 상무. 근데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게임 분이에요. 말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남성 입장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지.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좀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나 또 제가 오게 되면은 그 솔직히 이 이슈가 제일 크거든요. 20대 남성 그 커뮤니티와 그 싸움이 진짜 그게 옳다 그르다를 그냥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그 싸움이 지금 현재 거의 그냥 20대 남녀의 싸움에서 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네네네. 전에 개인적으로 둘이 토론을 나누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갔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 한번 언급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날 잡아서 그거는 그러니까 딱 단점 말씀드리면 이거는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또 이 꼰대들이 만들어놓은 가부장제 희생양들이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 그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20대 남성들도 좀 위로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꼰대 남성들이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나중에 꽉 넣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간 노예 계층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20대 남자들이 거의 몸을 2년 동안 팔려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말씀 잘하신 게 네. 그게 사실 표랑도 연결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네. 그래서 뭐 다음에 얘기하자. 네. 안 되겠다, 이거. 네. 준호 한마디 하시면.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듣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거의 사회 초년생 같은 이제 입문을 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정치를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20, 30대들이 조금 더 빨리 이제 정치를 알아갈 수 있게 이제 어차피 그게 자기 생활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시스템 잘 마련되고 이제 좀 정책들도 20, 30대들에게 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대구 20, 30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깨어나고 자기만의 사상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즉흥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간에 뭐 어떻게 편집됐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질문 시간도 있고요. 지금 다크서클이 막는데 어떻게 편집할지. 우리 지금 김 감독님 지금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한 번씩 아니 모셔서 통을 냅시다 그냥. 네, 한 번씩 모셔가지고 즉흥 유튜브 페이지 있으니까요. 한번 오지마. 밑에 링크 해놓겠습니다. 진짜 안 돼요. 그 진짜 저희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오, 깜짝 놀랐네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즉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